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고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건 냉정한. 연예인보다 더 재밌는 부동산 전문가. 어려운 부동산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과 함께하는 부다방 TV. 안녕하세요. 부다방 TV 진행자 김인만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와우! 네, 축하드려야지. 줄 잘 써야지. 자, 부다방 TV 답답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저한테 질문 주시면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고민 타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대선 특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집이에요. 그래서 질문 내용도 특집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질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대통령 선거 방송 보는데 쫄깃쫄깃하게 맞아, 쫄깃쫄깃했다, 그쵸? 네, 쫄깃쫄깃하게 재밌었습니다. 야, 이분 인생 제대로 즐길 줄 아네, 그쵸? 대선 방송을 쫄깃쫄깃하게 굉장히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보듯이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이고 이제부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야, 이분 냉정하네, 그쵸? 막 축하해 주다가 당선은 당선이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그렇지,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상관이야. 그쵸? 내가 중요한 거지. 거래가 늘어나고 다시 상승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수가 되면, 그쵸? 보수가 되면 규제가 풀리고 집값이 오를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주택이네요. 2주택에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생 사는 것이 고민의 연속이네요. 인생이 고민의 연속이지 뭐. 자, 시원하게 말 좀 해주세요. 네. 대선 방송을 쫄깃쫄깃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하죠.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사실 뭐 우리가 낙하산 자리 하나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뭐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는 더 중요하다, 그렇죠? 자, 동계올림픽도 끝나고요. 요즘 뭐 좀 재미도 없고 심심했는데, 자, 올림픽이래. 대선 방송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재미가 없는데, 여당, 야당 차이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그렇잖아요. 대선 그 선거 운동 기간에도 뭐 굉장히 막 차이가 얼마 안 나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 희소성이 있잖아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하계올림픽, 물론 동계올림픽, 뭐 월드컵도 있지만 어떻게든 4년에 한 번인데 대선은 5년에 한 번이니까 더 쫄깃쫄깃하게 재밌지. 그쵸? 굉장히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그렇지 않아요? 진보 한 35%, 보수 한 35%, 나머지 뭐 관심 없는 사람, 중도 스윙 보틀층 한 10%, 이 10%가 이제 캐스팅 보드를 쥐게 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좀 실어준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뭐 저도 정치 성향이 있고 다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적극적이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장관 할 것도 아니고 낙하산 자리 받을 것도 아닌데 막 핏줄 올려가지고 막 싸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지하는 후보 잘 찍어주면 되는 건데,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득볼 거 아니잖아. 솔직히 뭐 우리나라의 진정한 진보 보수가 어딨어.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똑같은 정치인들이잖아. 저는 그냥 진보 보수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다라고 봐. 그냥 하나의 정치인일 뿐이지 무슨. 너무 솔직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어떻게, 맞는 말이지. 뭐 우리 20년 동안 뭐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고 했잖아요. 우리 삶이 뭐가 나아졌냐고. 저는 누가 되더라도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뭐 말은 솔직히 해야지. 뭐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정치 전문가 같아.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하자고. 피곤하다고. 맞아요. 대선 방송 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 눈 밑에 다크서클 봐. 힘들어 진짜. 결과 빨리빨리 나오면 좋은데 너무 피곤해요. 내일 늦잠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빨리빨리 할게요. 피곤해 죽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선 특집하면서 대통령 공약 이야기 했잖아요. 자, 표 보이시나요? 공약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요, 부동산 공약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 250만 호를 짓겠다. 수도권 130만 호,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안 되잖아. 분당 신도시가 97,000호, 대략 10만 호인데 수도권에 130만 호 지으려면 분당 신도시 13개를 지어야 되는데 타당하냐고. 역세권? 아니 뭐 원가주택 30만 호, 분당 신도시 3개 지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 저는 3만 호라도 지으면 다행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급이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막 애틋하기라도 하지. 너의 침묵에, 양희은 씨 노래 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가슴이 막 미어져. 이 노래 들으면 첫사랑이 생각나는 건 아니고, 첫사랑 생각나는 건 아니고 생각 안 납니다. 네, 그냥 애틋하다는 거죠, 노래가. 근데 공급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숫자니까 그냥 의지의 표현.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250만 원 꼭 공급이 되나? 나 지켜볼 거야. 안 되면은 공약 이행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필요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제 규제 한번 볼까요? 종부세, 재산세를 합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이거 협의가 되겠냐고. 재산세를, 종부세 돈 걷어서 이제 지자체한테 교부도 해주고요. 막 이렇게 쓰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뭐 될 리도 없겠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들어오는 세금을 포기하고 안 받겠냐고. 그건 아니지. 내가 그 후보 시절에는 이런 공약을 할 수 있어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세수가 필요합니다. 쓸 때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걸 잡은 물고기를 이렇게 뭐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공약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속이 타네. 이건 그냥 공약이고요. 실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그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국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법 개정도 어렵고요. 뭐 논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잖아. 생색내기. 그렇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취득세 감면해 주는데 아마 조건을 붙일 거예요. 뭐 6억 이하 주택을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생애 최초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죠? 구매 능력이 되는데 구입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자,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이에요. 취득세 좀 감면해 준다고 사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때? 명분은 굉장히 좋잖아요. 실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명분도 좋고, 대상은 별로 없으니까 세수 감면, 세수 감소의 효과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생색은 내면서 실제로 세수 감소는 적으니까, 요런 거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요거 좋아. 요런 거 생색내기 좋으니까. 야, 나도 정치인 다 됐네. 예, 그렇죠. 요런 거 가능하고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면제, 이런 거 가능해요. 이재명 후보도 이거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여전히 국회 내부에서도 아니야, 다주택자들한테 왜 혜택을 줘, 이거는 특혜야 라고 반대하시는 국회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요.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매물이 많이 나오면, 수요와 공급에서 매물 많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3기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3기 신도시는 되긴 되는데 토지 보상도 되고 진행은 되는데 시간이 오래, 입주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2026년 7년 정도 돼야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맞다고 맞는데 이것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공시가격 환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요. 다 쉽지 않대. 다 쉽지 않으면 뭐 하는 거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그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가능한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이제 뭐 그 공제금액 6억이나 뭐 그죠? 11억 공제금액 빼고 그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그 원래는 80%였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서 이제 100%가 됐는데 요거를 시행령을 바꿔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방안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생애 최초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정도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일 것 같고요.
종부세, 재산세 이게 합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규제 한번 볼까요? 규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투기 수요 유입이라든지 이주 수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굉장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교통. GTX A, C 연장해 주고요. D, E, F 신설해 준다라고 했는데 AC 연장은 좀 가능성이 있어요. 평택으로 연장해 주는 거야. 기존에 공사하는 데서 조금 연장해 주면 되니까 요거는 한 10년 내에 가능할 것 같은데 D, E, F 노선, 신설 노선은 10년 내에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0년 내에 만약에 D, E, F가 완공이 된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안 되면 저한테 커피 사주고. 그쵸?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한 20년? 제가 한 70 정도 되면 GTX DEF 공짜로 탈 수 있을까? 노인 그 혜택 있잖아요. 그쵸?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되면 뭐 GTX 공짜로 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거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DEF 노선에 빨리 투자해가지고, 개발 호재 미래 가치니까 빨리 선점해서 막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해당 지역에는 강력한 개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씀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참 공약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하고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뭐 풀어주고 그 잘못된 메커니즘이야. 문재인, 노무현 규제 많이 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규제 풀어줬잖아. 박근혜 정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침체가 되니까 규제를 풀어준 거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지. 메커니즘,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집값이 떨어져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줘.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규제를 가장 잘한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에요. 일기 신도시 200만 호, 그 당시 일기 신도시 등 200만 호 주택 공급하면서 규제도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그죠? 비과세가 2년 거주, 2년 보유잖아.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은 3년 거주, 5년 보유였어. 훨씬 더 강한 규제였고요. 토지 공개념도 노태우 말도 안 되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적용이 됐던 거예요. 토지 공개념 누가 풀어줬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규제. 왜 IMF 극복하려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줬잖아.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수예요? 진보잖아.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진보예요?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규제를 풀고 아니라는 거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규제를 다 풀어줄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 뭔 개욕 먹으려고. 다 풀어줬다가 집값 올라가면 그 욕을 누가 감당해. 그쵸?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아니죠. 됐잖아요. 됐으면, 자, 2021년 작년 추석부터 이제 거래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면서 거래량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여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갈 것 같고요. 자, 후에 어떻게 되느냐?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대세 하락으로 가느냐는 이제 두 가지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별로 안 올라.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별로 안 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줘.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거 됐다 라고 하면서 다시 대세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기준금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이 올라. 그리고 뭐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뭐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다가 뭐 실제로 풀리는 건 없고 무기력해.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의지도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실망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집값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희망이 없네. 대세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국회가 민주당이고요.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자,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요.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 윤석열 특집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좀 눌러주이소. 예, 자,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답답하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 중에 괜찮은 내용 뽑아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